네, 기관의 눈입니다. 목요일의 남자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오늘 좀 할 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저께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이 이제 2조 달러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건설 투자 뭐 여러 가지죠. 헬스케어를 포함해서 어쨌든 인프라를 갖다가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를 했는데. 이 안에는 뭐 도로도 만들고 항만도 뭐 정비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신생에너지가 키 아니겠습니까? 네, 뭐 네. 클린 에너지 또 클린 카 네네. 이런 이제 그린 산업이 이제 핵심 워딩이고요. 미국 연방 정부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의무 비율을 갖다가 타겟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미국은 현재 연방 정부 차원의 재생에너지 의무화 제도는 안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걸 이제 오바마 때 추진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재생에너지 쪽은 약 한 4천억 달러의 풍력, 태양광 또는 수소와 관련된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주게 됩니다. 이 4천억 달러는 이번 안에 구체적인 숫자는 안 들어갔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에너지원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제 최종 결정될 예정인데 한 4천억 달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10년간 세액 공제를 주는 겁니다. 굉장히 파격적인데요. 그동안은 뭐 1년 단위로 연장을 했다가 해상 풍력은 지금 5년간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모든 클린 에너지원에 대해서 아마 10년간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매우 파격적이고요. 그리고 전기차 부분 또는 전기 수소차 부분도 굉장히 1,760억 달러 정도의 예산을 배정을 했고요. 보조금은 이제 살아납니다. 지금은 20만 대까지만 주는데 이걸 아마 캡을 없앨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테슬라, GM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20만 대를 돌파를 하더라도 모든 브랜드들이 전기차나 수소차 관련돼서 보조금을 계속 받게 될 것이고요. 충전소를 뭐 50만 개 확대한다든지 하여튼 굉장히 많은 지원책들이 들어가 있고요. 특히 이제 주목하는 것은 네. 세액 공제를 많이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인프라안을 추진하는 그 돈을 기업들의 법인세 인상에서 이제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법인세를 인상하게 되면 기업들은 법인세를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네.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혜택들을 찾게 되는 것이고요. 클린 에너지에서 만들어진 이 텍스 크레딧 세액 공제권이 네네. 기업들한테 넘어가면서 아주 시장이 원활하게 활성화되는 그런 이제 제도를 마련해놔서 제도의 효과가 클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세액 공제 관련해서 구체적인 질문 드릴 텐데 그 전에 요번에 10년간 세액 공제했다. 네. 기간을 상당히 늘린 거죠. 그다음에 이제 20만 대가 넘어가도 네. 당연히 이제 보조금을 주겠다. 뭐 이런 수치들을 보면서 우리 한병화 연구위원은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이게 기대한 만큼 나왔다. 아니면은 조금 이거는 상당히 파격적이다. 예상보다 훨씬 파격적이었죠. 예를 들면 기존에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은 그 텍스 크레딧, 그러니까 세액 공제에 대해서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 연장으로 봤었어요. 근데 이제 10년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것이었고요. 전기차도 아마 세부안은 나중에 완전히 이제 국회에서 의논하는 과정에서 더 추가가 될 거지만 단순 구매 보조금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오래된 중고차를 신규 전기차나 수소차로 바꾸게 되면 거기에 또 아마 추가 보조금을 주는 안들도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뭐 이게 발표했으니까 제로의 소진이다 그래서 오히려 약간 뭐 국내 시장 좀 뜨뜻미지근한데요. 네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계속 나옵니다. 네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시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병화 연구위원은 이제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 그다음에 정책 뭐 다 연관돼서 이제 시작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사실은 미국에서는 법인세율을 이제 28%까지 인상한다고 하니 좀 전에 말씀하신 소위 뭐 일반 기업들이 이런 신재생에너지 관련 텍스 크레딧을
받으면 이 28%라는 게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뭐라 그럴까요? 세율도 낮출 수 있고 동시에 그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한테 큰 수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지금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일단 시장에서 조금 안도하는 것은 네네. 법인세율을 올리긴 하되 이거를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올린다는 것에 네네. 이제 안도를 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국채를 발행한다든지 이런 지금 현재의 금리 인상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수단을 발표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시장은 이제 그 부분에서 안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서서히 올리면서도 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근원들을 클린 에너지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던져줄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예전에 오바마 때보다 훨씬 더 세련되게 설계된 그런 이제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들어보니까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시장의 충격을 조금 크게 주지 않으면서도 그렇습니다.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들한테는 충분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렇죠. 상당히 세련된 정책 같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수소차 오늘은 시장을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 각국에서 이제 수소차를 갖다가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빼놓고요. 예. 그런데 이제 중국부터 살펴보면 중국에서는 이 수소차가 상당히 기술력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뭐 계속 적극적으로 뛰어들려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죠? 예. 작년에 중국 정부가 9월 달에 수소차와 관련된 보조금 정책을 바꿨어요. 직접 이제 여러 가지 부품이나 소재 회사들을 확보를 해야 보조금을 주는 거로 바꿨고 보조금도 아주 파격적으로 2023년까지 거의 6조 정도를 뿌려주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지금 수소차 생산을 위한 이 공장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중국의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수소차 출시를 하겠다는 발표들을 잇따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국이 해야지 뭐든지 글로벌 시장이 열립니다. 전기차 시장도 그랬었죠. 미국이 한다고 했을 때는 처음에는 아주 활발하게 움직였지만 미국이 좀 침체되면서 이제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요. 중국이 이제 이 바톤을 이어가면서 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수소차 역시 똑같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을 보면 과거에 한 5년 동안 전기차를 생산하겠다, 뭐 배터리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NCMA를 만들겠다, 그래서 뭐 니켈의 뭐 성분을 더 올리고 나머지를 줄이고 이런 여러 과정을 거치고 뭐 얼마 전에 또 뭐 전고체 배터리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사실은. 사실은 폭스바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자동차 회사인 폭스바겐의 그 모델이 뭐 올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소차를 보면 전기차가 움직였던 그 기간, 그게 만약에 5년이라면 그거보다 한 반 정도뿐이 안 걸리겠다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 좀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는 겁니까? 많이 빨라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소 생산에 대해서 수소를 어떻게 생산해서 쓰는가에 대해서 먼저 지금 고민이 들어가면서 그 인프라 확충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거의 뭐 300조 이상의 지금 글로벌 수소 생산 프로젝트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깨끗한 수소가 많이 생기네 이러면 이제 완성차 회사들이 그럼 수소차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지금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수소차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지금은 토요타나 현대차의 수소 연료전지가 거의 글로벌 표준화가 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량 생산 체제만 갖추게 되면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이 확산이. 그래서 그런 지금 초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이 수소차의 확산에 대해서 기대가 많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우리가 이제 수소차 하면은 보통 버스 많이 얘기하고요. 트럭 많이 얘기합니다. 왜냐면은 그런 큰 차에 2차 전지 배터리를 넣으면 배터리가 무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수소 탱크를 넣는 게 훨씬 더 가벼우니까 뭐 그런 논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소 트럭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유럽에서는 뭐 밴에도 들어가고 SUV에도 들어가고 뭐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수소에 대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그리고 뭐 거의 뭐 트럭 스토리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의견들이 되게 많은데요.
어저께 이제 유럽에서 그 스텔란티스죠. 스텔란티스는 뭐 여러분 좀 생소하실 건데 유럽에 있는 그 PSA 부조입니다. 네네. PSA 그룹과 그리고 미국의 피아트 크라이슬러 요 두 개가 이제 합쳤죠. 합병법인입니다. 그래서 뭐 유럽에서는 폭스바겐에 이어서 한 600만 대 이상을 생산하는 완전히 메이저 업체이고요. 네. 이 스텔란티스가 어저께 아주 서프라이즈하게 수소벤을 갖다가 올해 내에 출시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수소 승용차도 출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플러그 파워하고 그리고 르노사가 수소벤을 출시를 합니다. 그리고 BMW는 SUV X5 있죠? 네네. X5의 수소 버전을 내년에 또 이제 출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중국 얘기도 아까 말씀드린 그 그레이트워라는 중국 1위의 SUV 업체죠. 그 그레이트워가 세 개의 수소 SUV를 발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은 수소가 단순히 트럭에만 장착되는 스토리가 아니고 밴이라든지 SUV라든지 좀 대형 차 이런 쪽에 지금 들어가서 확산 속도가 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 한병호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도 좀 괜찮은 종목을 좀 오래 가져가는 방법을 택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렇다면 국내 수소차 관련 기업들한테 당연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전 세계 수소 연료 전지하고 그 시스템, 그 스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스택의 표준은 뭐 사실은 뭐 현대차와 도요타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이제 큰 기회가 될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세계적인 업체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런 업체 하나 있잖아요. 네. 그 어떤 회사가 좀 우리가 주목할 만할까요? 수소차든 수소든 국내에서 사실은 중소기업들 중에서 가장 핵심은 상하프론테크입니다. 아하. 네, 뭐 그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겠지만 왜냐하면 수소 연료 전지의 핵심이 네네. 멤브레인이라는 소재이죠. 네네. 이 소재를 만들지 못하고는 수소차와 관련돼서 기술 독립을 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최근에 이제 조금 더 추가가 되는 게 있습니다. 수소 생산에 있어서 그린 수소 생산이 요즘 대세인데요. 이 그린 수소 생산을 하는 장치가 수전의 설비거든요. 네. 이 수전의 설비의 또 핵심 소재가 멤브레인입니다. 근데 이 수소 생산에 들어가는 멤브레인은 글로벌리 듀퐁이 거의 독과점이에요. 네. 듀퐁의 나피온이라는 브랜드가 독과점인데 상하프론테크가 이 수소 생산에 들어가는 멤브레인도 지금 개발을 거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지금 진행 중이어서 수소차에 의해서 수소 생산에 들어가는 소재까지 나중에 이제 상용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미 지금 유럽의 업체들과 얘기를 하고 있는 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유튜브 우리 시청자들이 질문을 좀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셔도 돼요. 네. 두산 퓨얼셀하고요, CS 윈드 좀 관심이 많으시대는데 간단하게 투자 포인트 뭐 좀 업데이트 할 만한 거 말씀해 주십시오. 예. 두산 퓨어셀은 뭐 당연히 좋습니다. 수소 연료전지의 어쨌든 뭐 글로벌 플레이어고요. 두산 퓨어셀은 지금 기다리는 거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아하. 국내에 이제 수소 의무 발전 제도가 지금 도입이 되거든요. 그게 언제쯤 국회에서 이제 법이 통과가 되느냐, 그리고 발전 비율이 얼마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많이 왔다 갔다 할 건데요. 지금 현재까지로는 굉장히 회사에 좋은 쪽으로 지금 안들이 준비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특히 하반기에 수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몰려 있어서 상반기에 조금 느긋하게 잘 사놓으시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CS 윈드. CS 윈드도 당연히 좋죠. 미국에 지금 뭐 재생에너지 확대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당연히 좋고요. 다만 이제 CS 윈드는 미국에 이제 진입할 거잖아요. 공장을 직접 이제 건설할 수도 있고 또는 뭐 M&A를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거가 확정만 되면 CS 윈드의 재상승이 본격적인 상승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서 그 점을 좀 유념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S 윈드하고요, CS 베어링은 사실 같이 움직인다고 봐도 뭐 괜찮겠죠? 그렇습니다. 같이 움직이는데 CS 베어링은 현재까지로는 미국이 네네. 거의 매출액이 대부분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바이든의 저런 정책에 있어서는 CS 베어링의 수혜 강도가 좀 더 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연구위원,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